안녕하세요, 미스 티파입니다. 오늘은 웹3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 아비트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아비트럼 에어드랍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러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비트럼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비트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비트럼 에어드랍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웹3 영상에서 제가 이제 웹3 영상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확장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분산화된 네트워크는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비해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고 비싸지만 이 확장성 문제는 일찍이부터 인식이 되어 있고 수많은 웹3 개발자나 벤처 투자자들에서도 확장성 해결책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써 왔습니다. 롤업 기술은요, 크게 두 가지 옵티미즘 롤업과 ZK 롤업으로 나뉘고 있어요. 둘 다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레이어 1 체인에 전송을 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휴지 한 칸에 정보를 집어넣는 방법이나 돌돌 많은 거를 앞으로 마냐 뒤로 마냐 이런 방식이 다른 거겠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아비트럼은요, 옵티미스틱 롤업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을 사용하는 L2 체인으로는 아비트럼,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4월달에 에어드롭과 토큰 릴리징을 한 옵티미즘, 보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은 말 그대로 모든 트랜잭션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쁜 트랜잭션이 없을 거야 라는 애티튜드, 태도를 가지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트랜잭션이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요. L2 관리자들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워크루트에 유저들의 트랜잭션을 담아서 스테이 루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외에 이 모여진 트랜잭션 데이터를 담은 스테이트 루트를 이더리움에 직접 반영을 하기 전에 1-2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요. 트랜잭션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예요. 잘못된 트랜잭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 그럼 그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 옵티미즈 롤업 체인에서는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자금 회수를 하기까지, 즉 1-2주간의 유예기간을 걸쳐야만 유저들이 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반면에 영지식 증명 롤업은요, L2에 포함되는 모든 트랜잭션이 틀리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 트랜잭션이 옳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모든 트랜잭션을 다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옳다라고 검증이 된 트랜잭션만 스테이트 루트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즉시 유저들이 자산 이동을 L2에서 이더리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영시식 증명을 활용한 ZK 롤업 방식은 옵티미스틱 롤업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요. 이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지만 단점으로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굉장히 어렵고 아직 광범위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이 옵티미스틱 롤업은 그래도 조금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메인넷도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은 옵티미즈 롤업의 대표 주자이자 저희 에어드롭이 예정이 돼 있는 아비트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아비트럼은 미국에 베이스한 오프체인 랩스 회사에서 개발한 이더리움 L2 체인으로서요. 오바마 백악관의 전 미국 최고 CTO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오랜 교수인 에드 펠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드 펠튼 교수님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PhD 학생이던 스티븐 골드패더와 헨리 칼로드너를 만나서 이 아비트럼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18년 이 세 명의 공동 창업자들이 오프체인 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아비트럼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다 테스트넷을 대중들에게 릴리즈를 한 2018 8월에 1조 7천억 원의 밸류에이션을 가진 라운드로 1,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인을 릴리즈 한다고 해도 얼마나 큰 펌핑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왜냐면은 스타팅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옵션 랩스와 리딩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잘 관리할 거라 믿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에어드랍에 대한 노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이 아비트럼은 아직 네이티브 토큰 코인이 없지만 아비트럼의 가장 큰 경쟁자인 옵티미즘이 이번 연도 4월에 자체 코인을 출시를 하였으며 원래는 출시할 생각이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는데 몇 달 만에 바로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면서도 또 이 아비트럼의 파운더들이 에어드랍 관련 떡밥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 연도 4분기에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보면은 스티븐 골페더가 co-founder 중에 하나죠. Appetizer is always before the main course. 옵티미즘 토큰 릴리즈 했을 때 한 트윗이에요. Appetizer는 항상 메인 코스 전에 서빙이 되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토큰 릴리즈가 메인 코스이다 라고 이제 인다이렉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A is for Arbitrum, A is for Autumn 이라는 이 문구를 블로그나 트윗에 계속 사용하는데 또 A가 뭔가요? 에어드랍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어드랍을 지금 곧 할 것이라는 이 떡밥을 계속 던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코인이 유틸리티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미지수겠지만 대부분의 기존의 L1, L2 체인 토큰들과 비슷하게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그 네트워크 피로 사용이 되거나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사용이 되거나 이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들이 본격적으로 메인넷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 그림표에서 보시다시피 아비트럼이 다른 L2 대비 독보적으로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VL 보이시죠? 이 TVL로 보시면은 아비트럼이 지금 2.36 빌리언을 가지고 있고 옵티미즘은 그 정도 반에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 DYDX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Immutable X나 zkSync 다른 L2를 봤을 때도 그 meaningful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큰을 일찍 출시해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옵티미즘이나 Immutable X 같은 다른 체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EVM 호환성과 그리고 선점 효과, 혁신적인 DApp 생태계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이더리움 킬러 체인들이 등장해도 왕자는 항상 이더리움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프로토콜 체인 위에 개발된 프로토콜 수나 그리고 TVL로 비교를 했을 때 이더리움은 언제나 항상 이 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 올려진 DApp들과 유동성의 크기는 그 어떤 체인보다도 경쟁 우위에 있는데 이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는 DApp들이 단 하나의 코드도 수정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체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은 DApp들이 다른 체인보다 그 해당 체인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를 EVM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VM 자체는 Ethereum Virtual Machine을 줄임말이에요. EVM 호환성이라고 하고 이 아비트럼 파운데이션은 이 EVM 호환성에 영향력을 관가하지 않았어요. 초기부터 이 EVM 코드 수정을 자동화한 ROS를 내재화시켜서 이더리움 DApp들이 코드 수정이 없이 아비트럼으로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초기 생태계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옵티미즘도 이 EVM 호환성 문제와 선택된 DApp들만 자기네들 체인 위에 개발할 수 있게 했던 이 화이트리스트의 제도의 문제성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제거를 했지만 이미 좀 늦었죠. 아비트럼이 또 잘한 점을 통해서 아비트럼 이전 버전보다
7배에서 10배 더 많은 트랜잭션을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개발 언어 그리고 툴을 지원하면서 L2 레이어 2의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요게 니트로 업데이트 관련된 블로그에서 캡처해 온 것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해당 링크에서 풀 블로그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그림은요. 현재 레이어 2 체인의 가스비를 비교한 차트인데 제가 10월 13일 날짜로 따왔습니다. 이더리움과 옵티미즘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스비로 트랜잭션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토큰을 송금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네트워크가 혼자스러워지면은 이더리움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가스비가 올라가겠지만 이더리움 메인넷의 보안성을 누리면서 이 정도 가스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03. 그리고 토큰 수합하는 0.1. 이 말은 대부분의 디파이 앱이나 아니면은 여러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는데 10센트, 15원 정도 매 트랜잭션마다 낸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비트럼은 TVL 유동성 뿐만 아니라 개발 지갑 사용자 수나 트랜잭션 수에서도 다른 레이어 2 대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아비트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혁신적인 디파이 어플리케이션들의 덕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이낸스, 호비 등과 같은 이런 중앙 거래소에서 아비트럼과 거래소 간의 즉각적인 입출금 서비스를 서포팅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출금하게 하면은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을 바로 보여주고 있고 5분에서 10분 내에 이더리움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소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리지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 브리지 이용이 또 에어드랍 기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저희들이 브리지 이용을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이 표는 아비트럼 이코시스템의 탑 10 D앱들을 보여준 표입니다. 디파이 라마에서 제가 캡처해왔어요. 최근 이 Real Yield Narrative를 가지고 엄청난 가격 상승과 트레이딩을 볼륨을 일으키는 GMX가 사실은 아비트럼의 네이티브 앱입니다. 아비트럼에서 처음 런칭을 했고 굉장히 큰 어답션을 불러와서 아비트럼 생태계에 공공연한 기여를 한 어플리케이션이죠. 또한 또 잘 알려져 있는 이더리움 카피캣이 아닌 정말 혁신적인 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게이트나 레디언트, 도팩스 같은 앱들이 또 아비트럼 생태계 성장의 초기 동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이 GMX는 저희들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비트럼의 가장 최근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0월 12일 날 아비트럼을 개발한 오프체인 랩스가 이더리움에서 가장 유명한 컨센서스 레이어 클라이언트인 프리즘을 사들였다, 어카이어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 프리즘 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더리움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서 생태계에 굉장히 큰 기여를 많이 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머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아비트럼이 이 L2로서의 선두주자를 정말 강력하게 굳히기 위해서 이더리움 1의 베이스 레이어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정말 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이 M&A 전략을 또 펼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아비트럼 노바의 출시입니다. 이 니트로 업데이트를 메인넷을 하기 전에요.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는데 애니트러스트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아비트럼 체인을 릴리즈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체인 이름은 아비트럼 노바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체인을 운영을 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사용 사례들을 지원을 하는데 아비트럼 니트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별 사례를 지원을 하는 체인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아비트럼 노바를 출시를 하는 것이다.
즉 롤업 기술을 이용을 하는 아비트럼 니트로와 이 애니트러스트 기술을 사용한 아비트럼 노바는 완전 분리된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비트럼 노바는 게임, 소셜 어플리케이션처럼 보안성보다는 속도, 비용에 정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용 사례들을 서포팅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인이고 아비트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두는 기 때문에 가장 큰 보안성을 가졌고 뭐 디파이, NFT 프로젝트를 서포팅하는 메인 체인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번 하반기와 내년은 이더리움 레이어 2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무브 랭귀지를 베이스한 뭐 aptos, sui 이런 체인들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L2 게임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아비트럼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 또 레이어 2 체인들이 자체 토큰 릴리스를 함으로써 이더리움 가격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옵티미즘이 아비트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을 발표할지도 참 궁금하고요. 멀지 않은 시기에 메인넷을 할 GK 롤러 기반 체인들이 이 롤러판을 뒤흔들지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꾸준한 업데이트 받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비트럼 에어드랍 받기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서 또 봬요. 미스 제파였습니다. 해피 데이!